수 없죠. 아프신 분들이 계속.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다. 쓰러진 채 발견돼 이미 사후 경직이 조금씩 시작됐다는 환자. 환자의 끊어진 숨을 되돌려 놓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하지만 그만하자. 이때 또 다른 환자가 들어오는데 시인데 혼자 이렇게 가드레일을 받으셨대요. 한눈에 봐도 심각한 부상. 그 즉시 외상소생실로 이동시켜 환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우측 자를게요. 자를게요. 다친 다리만큼이나 심상치 않아 보이는 부위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복부. 그 우측에 이제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교통사고 충격으로 갈비뼈 곳곳이 부러진 상태. 4, 5, 6, 7, 8 한 5개 정도가 골절이 됐고요. 이쪽에 처음에 그쪽 병원에서는 이쪽에 그 기흉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여기 공기가 차 있는 기흉이 있는 겁니다. 기흉이 계속 진행이 되면 숨쉬기가 점점 곤란해지고 이 폐가 어쨌든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예, 공기가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밖으로 나가진 못하고 여기에 계속 차니까 계속 찰수록 폐는 점점 더 쪼그라들겠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요구되는 상황. 외상소생실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 외상센터 전용 검사실로 이동해 CT 촬영부터 들어갔다. 외상센터의 진료과별 전문의들이 모두 모여 촬영 경과를 살피는데 의사들의 표정이 어둡다. 이것도 깨졌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물었다. 이 환자는 지금 보셨을 때는 어떤 지금? 그건 저기 간장 파열이 있고요. 간 파열된 게 있고 그 유리가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터지면서 그 장 안에 있는 가스가 배 안으로 나온 거죠. 장 파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거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복막염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거예요. 3층 외상수술실로 긴급히 환자 이송. 위중한 환자들의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마련된 외상 전용 수술실. 그 중요한 장소에 관찰팀도 출입을 허락받았다. 환자 이송에서부터 진단과 수술까지 이 모든 과정이 논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게 외상센터의 존재 이유이자 장점. 이날 집도는 외상외과 배금석 전문의가 맡았다. 이 안에선 모든 게 일사천리.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수술이 시작됐다. 부디 CT 촬영 결과보다 장기 상태가 나쁘지 않길 바랄 뿐인데. 내장 쪽이 파열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가. 그래서 저건 그냥 다 1차 봉합술이고. 장과 함께 출혈 증세를 보인 간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간 쪽에 파열된 데는 그냥 한 바늘만 수쳐해가지고 거기 출혈만 먹게 간은 해놓고 나온 거예요. 걱정과 초조한 마음이 보태져 더 길게 느껴진 1시간 30여 분이 지나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 끝내셨네. 의사의 반응으로 짐작컨대 위험한 고비는 넘긴 듯하다. 전력을 다한 흔적이 고스란히 등에 남아있다. 괜찮으실 겁니다. 아마 더 이제 수술하고 병관 봐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당부의 말. 저 교통사고 나면 충격을 받으면 이게 이제 둔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압력이 확 배 안에 전해지면서 안에 있는 장기들 뭐 고형 장기, 간, 비장, 장도 잘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안전벨트 맬 때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에다가 매잖아요, 안전벨트. 여기다 골반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메고 가다가 터지면 저렇게 장들이 잘 터져요. 저 교통사고 나면. 그 안전벨트 할 때 골반 쪽에 하는. 그렇죠.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장이 잘 터지죠. 압력이 가면서. 신속히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상황.
보호자는 원래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걸까? 곤약 외상센터라는. 저 같은 경우는 얘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가니까 집하고도 가깝고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안 된다. 119 물어보더니 지금 이급한 상황인데 서울이 문제고 집이 문제냐. 빨리 가능한데 가자. 바로 가면 안 기다리고 그냥 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들을 찾아서 연락하고 이제 온 거라고만 생각한 거죠.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밤 권역외상센터 주차장 안으로 연이어 밀고 들어오는 구급차 행렬. 환자를 싣고 들어가는 곳은 아니나 다를까 외상센터. 거치캠으로 헤아린 수만 세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급기야. 혹시 아파요? 매일이 전쟁 같은 거지. 그렇죠.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전쟁 같은 곳인데요. 네. 어쩔 수 없죠. 아픈 분들이 계속. 그 소리에 의료진들도 바빠졌다. 어레스트는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다. 쓰러진 채 발견돼 이미 사후 경직이 조금씩 시작됐다는 환자. 심전도 곡선이 미동도 없다. 자, 클리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들. 환자의 끊어진 숨을 되돌려 놓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 그러나 야속하기만 한 시간은 흐르고 생과 사, 그 어디쯤에 있는 걸까? 오로지 살리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답하면 좋으련만. 필사적인 노력만이 최선인 지금. 하지만 안타깝게도 끊어진 숨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심장이 멎은 상태시고 소생장까지 풀었거든요.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그저 사명감 하나로 단단히 버틸 뿐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를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사실상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할 때쯤이면은 가슴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 순환이 안 돼가지고 머리 쪽으로다가도 그 브레인 데미지를 많이 입고 그래서 사실 소생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와서 봐요. 마음처럼 무거운 정적이 짙게 깔린 밤이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지금. 이렇게 바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별로 안 바쁜 날도 있고 그래요. 어제는 좀 많이 바쁜 편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거치캠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난밤 그의 행적. 그는 외상소생실에서 꼬박 밤을 지새우며 줄지어 들어오는 환자들을 돌봤다. 엉덩이 잠깐 붙이고 하품 몇 번 한 게 그가 취한 휴식의 전부. 어제 수술한 환자들 그리고 어제 늦게 올라온 환자들 중환자실에서 보느라고 지금 그냥 거의 날 샜네요. 초췌하지만 그 모습마저 멋진 그들의 외모 변신은 일상다반사다. 진짜 안 들어가고 계시거든. 오늘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면서 이제 지금 이틀째. 오늘 또 가세요?
아니요. 내일 저녁에 들어가겠죠, 이제. 3일째 되면. 아, 3일째. 근데 뭐 이게 막 3일 근무가 아니라 3일은 아예 통으로 있는 거네요, 거의. 네, 아무래도 주말 근무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외상 근무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가 한 번 오면 이게 딱 수술하고 딱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며칠씩 막 중환자실에서 옆에서 킵하면서 같이 보고 뭐 그때그때 계속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환자 옆에서 같이 보면서 좀 병원에 같이 묶여 있는 시간들이 많죠. 또 그렇게 하면 또 환자들이 좋아지니까. 환자 돌보느라 녹초가 된 그를 힘나게 하는 건 바로 금쪽 같은 아이들. 저는 큰애가 7살, 둘째가 4살, 막내가 이제 2살. 가끔 근데 안 들어오면은 네. 들어올까요? 아빠는 왜 안 들어와? 그럴 때 있어요. 아빠 내일도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뭐 좀 다 놀러 오라고. 가슴이 그렇죠. 이제 좀 짬이 나나 했는데 또 어딘가로 부지런히 발길을 돌린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당직실. 뜻밖의 외상센터 전문의들이 모두 모여 있다. 테이블에 놓인 걸 보아하니 그럼 식사 시간인가요? 네. 남들에겐 이른 아침이나 그들에겐 너무 늦은 첫 끼다. 아, 전문이십니다. 네. 우리 장애과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우리 앉아요, 드세요. 관찰팀도 합석한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10분 대기조 신세이다 보니 식당 이용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식사 자리에서 의사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나 했더니 마지막 식사는 실수가 없다는 말 일단 무슨 말이에요. 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도 한 끼도 안 보여요. 크로닉사보다 멘탈도 들어가고. 1번 요원, 오늘 밥 반찬으로 알파벳 얹어 먹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과 용어는 영어가 많아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한국말이 아니야, 한문이죠, 그냥. 식단이 그냥 5강제 정도. 보통 말로트 좀 잘 끼우는 사람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1번 요원, 무념무상. 이곳은 강의실인가 당직실인가. 선생님 말씀드리게. 아, 배우시는 중인 거예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조심하세요. 제가 네, 좀 오바요. 거의 다 식사를 마친 분위기인데 여전히 숟가락질이 한창인 한 분. 꾸준히 길게 많이 드신다. 혼자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맛있어서. 얘는 애를 셋나 내잖아요. 아이고 잠시 잊었다. 다둥이 아빠라는 걸. 아니, 근데 여쭤봤는데 약간 외상센터 전통이 다자녀라고. 우리 다 3명 이상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라는 배금석 전문의. 큰애는 재수하고 있고요. 작은 애는 초등학생. 초등학생? 제가 애를 좀 늦게 낳았어요. 아, 선생님, 근데 분명히 이렇게 스케줄이 바쁜데 어떻게 초등학생 아들이 갔을 정도의. 낮에는 잠깐 집에 들어가니까. 단기 쓰고 낮에는 잠깐 집에 들어가니까. 의사로서의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딸바보 아빠가 되어 늘어놓는 자식 자랑 타임. 들으실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당직 쓰거나 그럴 때 이제 힘들고 좀 뭐 별로 할 일 없으면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괜히 뭉클해지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둥이의 늦둥이 아빠들의 시간이 이제 막 무르익을 무렵 외상팀에 긴급 호출이 떨어졌다. 온다고? 예. 쓰러진 통나무에 부상을 입은 60대 남성. 1차로 이송됐던 병원에서 직접 외상센터로 보내온 메시지다. 문자만으로는 부상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 외상팀의 전문의들이 또다시 외상소생실에 전원 집합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 침상에 실려오는 모습을 봐선 일단 외상은 심하지 않은 듯한데, 하지만 1차 병원에서 전원을 결정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신호. 역시나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서둘러 찍은 CT 촬영 영상도 심상치가 않다. 그렇네. 이게 왜 안 보이지? 근데 봤을 때? 어? 잘렸네. 아마 통나무의 옆구리 쪽 왼쪽을 아마 부딪히신 것 같아요. 카메라다가. 통나무의 왼쪽 옆구리. 그래서 보면은 배 간이고 비장인데 이 위쪽은 좀 모양이 괜찮아, 그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가운데부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이게 비장이 이제 터진 거예요. 통나무에 충격받으면서. 있고 밑에 가면 다 깨졌죠. 밑에 쪽 아래쪽. 당장 출혈을 막지 않으면 자칫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신속히 수술실로 향한다. 빨리 이곳에서 이런 긴급 상황은 늘 예고 없이 또 수시로 찾아온다. 17개, 주말에 수술만 17번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결과는 희망적인 걸까? 수술 전과 후의 영상을 확인 결과 다행히 출혈 부위를 막는 데 성공했다. 비장은 그래도 조금 살리나? 네, 일부 절반은 살려놓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사는 데는. 좋은 결과인 거네요. 네. 네, 수고하세요. 그렇게 또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려냈다. 하늘길로 20여 분 소요 예정. 약 1시간 전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환자. 1차 진단을 했던 병원에선 발견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함께 추정 병명까지 적어 의료진에게 보내왔다. 의사의 문자 내용에 이어 이번엔 응급구조사가 무언가를 내미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가슴 쪽에 CT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대동맥 방지가 보여가지고 찢어졌어요. 심장에서 크게 나가는 혈관인데 거기가 일부 찢어졌어요. 오후 12시 20분 닥터 헬기 출동 접수 20분 만에 구급차와의 인계점 도착. 신속히 도착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응급구조의 시작.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 피가 새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는 응급 환자 중에서도 3대 중증으로 분류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 헬기 이륙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환자분 이거 혈압 한 번만 더 잴게요. 지금 이 순간 헬기 안은 작은 소생실. 그런데 그때 의식이 불안정하던 환자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더니 급기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나흘 갔던 40여 분이 지나 권역 외상센터로 돌아왔다. 오후 12시 40분 응급 환자 권역 외상센터에 무사히 도착. 보호자 오시면 빨리 섭외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외상소생실로 환자가 이송되자마자 의료진들이 모였다. 시저기는 맛이 아파요? 아니요, 아직. 수술에 앞서 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들이 먼저 시작되고 이제 수술방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 못 보고 있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사실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응급수술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단은 흉부외과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좀 이송 예정이고요. 국내에 사실 크게 많은 수가 있진 않거든요.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현재 국가에서 권고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정원은 최소 20명. 하지만 고된 업무와 열악한 환경 탓에 지원자부터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
근데 저희가 주로 다 서저리 파트거든요. 외과 쪽. 외과 쪽 사람들이에요. 외과, 흉배과, 신경외과, 또 뭐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까지 해서 이런 쪽에는 사실 전공의들이 없어요. 전공의들이 거의 안 해요. 이제 서울에 뭐 몇 개 빼고는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전공의들 외과를 해도 외과에서도 또 외상외과는 또 기피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저거 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없어요. 이곳 곤욕외상센터만 해도 전문의들의 한 주간 밤샘 당직 횟수는 진료 과목 구분 없이 보통이 서너 번. 그마저도 혼자가 아닌 두세 명이 설 때가 많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씩 당직을 쓰는 이유가 한 명이 수술방에 들어가면 누가 밖에 있는 환자 봐야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환자도 봐야 되고. 그럼 그 없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한 명씩 쓰면. 결국 헬기로 이송돼 온 환자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 분명 불가피한 결정. 그럼에도 마음은 편치 않다. 걱정스럽죠. 왜냐면 저희 병원에서 됐으면 모르는데 안 돼서 가시는 거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죠. 그 환자는 잘 도착했는지 수술이 잘 끝났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좀 마음에 걸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외상센터로 실려와 몇 차례 고비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는 한 남성을 만났다. 저는 일하다가 산에서 추락했죠. 아, 산에서요? 일하다가 길이 무너지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떼굴떼굴 3바퀴 정도 구른 다음에 한 바퀴 더 떨어질 때 저는 이 돌면서 안전벨트가 이제 버티다가 부서져서 저는 차 밖으로 떨어져 나간 거고. 차랑 같이? 그렇죠. 차랑 같이. 다시 떠올려도 살아난 게 천운인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 저는 거기 119한테 집사람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는 이곳에서 두 번째 생명을 얻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 흔들리죠. 여기 안 왔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편집자가 웃고